어쩌다 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간의 사이클을 열심히 한 바퀴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아니 사실은 두 팔 모아 밀어내는 월요일 낮. 여러분의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들의 교양, 문화대교.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시험 준비에 방송제 준비까지 10월은 무언가에 대한 준비로 가득 찼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네요. 오랜 준비기간 끝에 하게 된 방송제는 마치 수능을 본 것 같은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와는 달리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말이죠. 혹시 저번 주에 인문관 소극장에서 했던 DKBS 제35회 방송제 타임라인을 보러 오셨던 학우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많이 쑥스럽지만 저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아 아주 성공적인 연기를 펼쳐 많은 환호를 받았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월요일 낮 문화대교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황정연입니다. 항상 가슴속에 현금 3,000원은 들고 다녀야 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이는 타코야키 트럭이나 붕어빵 포장마차를 지칭하며 나오는 말입니다. 보통 포장마차나 트럭의 경우 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걸어가다가 냄새를 맡아 먹고 싶어질 경우를 위해서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던 날이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춥디 추운 바람을 뚫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정말 너무 추워서 당장이라도 손목과 발목이 잘려나갈 것만 같은 그런 추위였어요. 근데 어디선가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친구랑 저는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냄새를 찾아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저희는 겨울이면 사람을 홀린다는 붕어빵을 만나게 되었죠. 무려 슈크림 붕어빵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애석하게도 저희에게는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슬프게도 추위와 싸우며 마저 걸어와야 했었죠. 여러분, 이제 가슴속에 현금 3,000원을 품고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 베트남 호찌민에서 먹을 수 있는 반미입니다. 본래 베트남어로 반미는 모든 빵을 의미하는데 어쩌다 보니 맛있는 베트남식 호기 샌드위치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해요.
호기 샌드위치는 길쭉한 빵 안에 여러가지 내용물을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를 뜻하는데요. 베트남의 반미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가 동남아시아에 끼친 영향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는 서양과 동양 음식의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바게트에 고기, 오이, 고수, 당근, 무, 파테, 그리고 마요네즈가 들어갑니다. 베트남은 물론 서양에서도 인기가 좋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원조 반미와는 내용물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조 반미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사이공 길거리에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음식은 멕시코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타코 알 파스토르입니다. 각각의 나라에 가보면 전통 음식과 여러 나라 문화가 혼합된 음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보다는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멕시코의 타코 또한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오래전 멕시코에 이민 오게 된 레바논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 조금 바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멕시코에 이민 온 레바논인들은 불 위에 양고기를 돌려서 굽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고기가 돼지고기로 바뀌게 되었고 그냥 굽는 것이 아니라 마른 고추와 다양한 향신료 그리고 파인애플 등 여러가지 양념에 고기를 재운 후에 굽게 되었죠. 타코는 레바논 음식 샤왈마처럼 쇠꼬챙이에 매달린 고기를 잘라내서 작은 또띠아에 얹은 후 양파와 고수 그리고 취향에 따라 파인애플을 올려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참! 라임 주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럼 조금 더 달려서 세 번째 음식을 알아보러 갈까요? 세 번째 음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즐겨 먹는 초리판입니다. 이름부터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초리판은 일종의 소시지 샌드위치인데요. 남미 모든 국가에서 큰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구운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소시지를 반으로 갈라 바삭바삭한 빵 사이에 넣은 후 마늘향이 강한 치미추리 소스를 뿌려 먹는데요. 보통 경기를 관람하는 운동장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혹시 먹어보신 분 있다면 DKBS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얼마 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독일 편에 나왔던 커리 브루스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1949년 독일 태생이라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소시지, 일명 브라트 브루스트를 튀긴 후 케첩과 커리가루를 뿌려 빵 또는 감자튀김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독일 전역에서 팔리는데 연간 약 8억 개가 소비된다고 하네요.
정말 독일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그런 음식인데요. 그 나라의 말로 하면 이 음식의 이름은 할로할로입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요? 바로 필리핀에서 파는 팥빙수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섞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얼음과 연유가 들어가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할로할로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로할로에 넣을 수 있는 재료의 목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팥, 병아리콩, 사탕야자 열매, 코코넛, 카라멜에 절인 과일, 플랜테인, 고구마, 그리고 열대과일 잭프루트, 아이스크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할로윈 파티 때 특별히 만든 음식인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맛있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만 넣어서 만드니 맛있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 또한 꼭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핫도그를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아이슬란드를 생각하면 삭힌 상어, 양머리, 그리고 고래고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레이캬비크의 바이아린스 베스티 펠시르, 즉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핫도그 가게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1937년에 바닷가에 문을 연 이 식당은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을 비롯해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왜 많고 많은 핫도그들 중에 아이슬란드 핫도그를 선택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이곳의 주재료가 양고기이며 약간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핑으로는 케첩 머스터드, 그리고 피클을 다져 넣은 마요네즈와 튀긴 양파인데요. 만약 현지 사람처럼 먹고 싶다면 에임메드 웨들리를 주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모든 토핑을 다 얹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핫도그든 무슨 음식이든 원래 속재료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노래만 듣고 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음식은 방금 노래에서 듣고 오신 김밥입니다. 생각해보면 김밥은 참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 엄마가 도시락으로, 커서는 간단하게 때울 때 김밥 한 줄 먹곤 하죠. 거의 김밥과 함께 컸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정도인데요. 생각해보면 김밥에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안에 내용물이 참 많이 바뀌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쭉 소개해온 음식이 모두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 놓았다가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무언가에 감싸져서 내보내지니 말입니다. 길거리 음식의 특징인 걸까요? 아무래도 식당처럼 무언가를 처음부터 손질하고 조리해서 내보내기에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협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맛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문화대교 어떠셨나요? 세계의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음식에 대한 제 생각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께 들려드리다 보니 정작 몇 가지 소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는 현금 3,000원을 들고 슈크림 붕어빵을 사 먹어야겠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하고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황정연이었습니다.